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드입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기까지 어떤 실험을 했느냐? 생각만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성 이론도 만들어냈고 현대 이론 물리학의 그런 기틀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냈죠. 우리도 한번 이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거창하게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를 꺼냈지만 한번 간단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금을 굴리고 싶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정말 많다면 계산하기 쉽게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가 지금 현금으로 딱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주식, 여러분들이 해왔던 주식, 앞으로 할 그런 주식을 과연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1000억이 있다면 나는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라는 이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할지는 막연하니까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안 할 것 같은 그런 주식은 좀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0만원 가지고 야 이거 100만원으로 한번 좋아 보이는 주식 저거 사가지고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손절 치고 올라가면은 뭐 기분 좋게 먹고 나오지. 1000억이 있는 사람이 그런 주식을 할까요? 뭐 재미삼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재미삼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밌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 쫄릴 만큼, 뭔가 긴장될 만큼의 돈이 들어가야지 재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돈 100만원, 1000만원으로 이거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돈 버는 거고 아니면은 손절해야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제발 올라라. 마이너스 30%네. 언제 본 전까지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뭐 재미와 스릴과 좌절과 뭐 희열, 온갖 감정을 느껴가면서 주식을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작은 돈으로 안 하면 큰 돈으로는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00억 정도가 있는데 오늘 이제 좀 기분이다 한 500억 정도 베팅해가지고 올라가면 먹는 거고 내려가면 빨리 손절 쳐갖고 나오지라는 그런 주식을 할까? 아마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거 안 할 겁니다. 뭐 그렇게 500억을 베팅을 해서 수익이 나면 내가 얻는 게 생기잖아요. 좀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고, 그 전에는 500억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6, 700억이 있네 라고 하면서 뭔가 좀 그런 재정적 여유도 생길 거고,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대비 잃을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듯이 말할 수 있어요. 500억으로 내가 베팅을 해서 거기서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그 결과물이 가져다주는 가치보다요, 내가 거기서 잃게 되는 100억, 200억, 300억을 잃게 되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리턴의 개념에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얼마 없으면은 정반대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1000억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 1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10만원의 절반인 5만원 정도를 베팅을 해서 한번 잃어보자. 잃어도 괜찮아. 근데 한번 내가 어디까지 딸 수 있는지 해보자 라는 그런 베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잃어봤자 5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번다면은 굉장히 큰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5만원 대비 몇백만원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몇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없어도 되는 돈이야 하면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금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그런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게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느 정도 재미와 그런 얻어들이는 기대 수익 간의 그 줄타기를 하면서 도박 심리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재미가 없는데 본전을 찾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큰 금액으로 베팅하듯이 하는 그런 주식을 안 하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확률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확률이 높은 주식은 과연 뭘까? 내가 돈을 잃는 것보다 벌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확률 높은 주식은 뭘까라는 거로 관심을 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당장 수익률이 5%냐 10%냐 15%냐 이런 거와 무관하게 벌어들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면 내 자산의 일부를 베팅을 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확률이 뭔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른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확률값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 확률을 조정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제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뭐 그런 커뮤니티 같은데, 주식 커뮤니티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빵빵 내라고 하면서 약간은 허풍기 가득한 분들 아니면은, 뭐 다 허풍은 아니겠지만 허풍기 가득한 분들 아니면 다 정말 90% 이상은 절망적인 그런 상태로, 심정으로 자조 섞인 글들을 쓰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와서 좀 늦었잖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지금 주식하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영상을 볼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을까, 내가 저질러 놓은 그런 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여태까지 저질러 놓은 거를 되돌려 놓는 방법은 제가 시작부에 말했던 사고 실험의 그 결과대로 가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는 게, 과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을 할까 이잖아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대세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주식이 언제 이렇게 올랐냐, 2019년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의 대세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당시는 이 종목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였죠.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나 싶죠. 근데 이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수급도 붙고 상한가 가고 눌림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 매매 기법, 매매 접근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에서 적당히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고점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두고서 여기를 뚫는, 이때 매수를 잘해서 요만큼의 수익을 남기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눌리면은 여기서 매매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판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다시 전고점 부분을 뚫는, 이때 강한 시세가 들어오니까 요 부분을 수익을 내는 이런 매매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 이때 또 공략을 했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쪽으로 팁을 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이 제가 말하는 전형적인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걸 할까? 라고 할 때 의문이 많이 남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돈이 많다면 500억을 태워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식을 과연 할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뭐 올라갔다고 해도 과연 이걸 먹기 위해서, 요만큼을 먹기 위해서 500을 여기다 태울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큰 리스크라는 거죠.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걸 보여드렸지만, 이 주식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올라간 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여기서 들어가야지 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보세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벌써 20, 30%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 10,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0,000원대까지. 왠지 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 이 흐름에서 뭐 기술적인 그런 뭔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게 되게 하찮아 보이는 거죠. 이거 잃을 가능성에 비하면은 여기서 먹을 게 가치적으로 되게 하찮아지는 겁니다. 돈이 많고 실력이 있다면 그러면 반대의 거를 하게 돼 있죠. 어떤 걸 하느냐,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큰 시세가 오기 전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12,000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평선으로 놓고 보자면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런, 왜냐면 뭐 골든크로스가 깨졌고, 그리고 여기서 이미 대세 하락 같은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를 이어가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서 준비를 했다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근데 수익을 내는 것도, 그럼 나는 여기 어딘가에 평단 가격이, 평단이 여기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이거를 쭉 가서 한 2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서 매도를 할까? 아니면 2배는 좀 약하다, 한 3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쳐요. 여기서 내가 500억을 사놨는데 여기서 팔면은 1,000억이고 여기서 팔면은 1,500억이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주식을 할 것 같죠.
근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도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 흐름이 여기서 꺾였다면 팔기로 했던 이 매도 가격까지 안 오고 흐름이 꺾인다면 그냥 일장춘몽이잖아요.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주식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충분하게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 놨던 것을 가지고 내 포지션의 장점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의 바이 앤 셀을 찍어가면서, 또 여기는 이제 바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또 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이와 셀을 이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만큼이라면 잠깐 요만큼이 없어졌다가 또 잠깐 요만큼이 없어졌다가 또 이만큼이 다시 늘어나고 이만큼이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이게 없어지고 통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물량 조절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를 하면서 이 흐름을 유지하고 내 포지션의 유리함을 계속 안고 있는 채로 계속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마무리를 했겠죠. 내 목표 주가에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 주가까지 가는 길에 단순히 나는 여기서 앞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존버, 이게 아니라 이 만들어 온 이 포지션을 여기서도 활용해서 만들어 감과 동시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매 순간 내가 놓는 그 매수 매도가 준비하는 과정이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고, 결과물이라는 거는 수익입니다.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라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준비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를 하는 것이자 수익을 내기 위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단지 현재 흐름이 수익이 당장 안 나고 있어서 준비만 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그런 주식을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공수가 동시에 보장되는 그런 수를 연속적으로 놓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깔짝깔짝거리는 거, 뭐 고점 돌파되니까 깔짝 치고 들어가고, 뭐 눌림목이니까 깔짝 치고 들어가고, 이런 깔짝깔짝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깔짝깔짝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폄하하듯이 말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얻어들일 수 있는 리턴 대비 리스크가 큰 주식, 그런 건 안 한다. 리스크가 너무 작아서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리턴도 현실적으로 작은 것도 안 할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접목시킨 주식을 할 것이고, 그때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대세상승이 아니고 열지가 않으면,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때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때라면, 그렇다면은 뭘 할 것인가? 손절? 그냥 앞으로 빡 올라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막 가감한 물타기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주식을 할 것이고, 그때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오래 걸리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뭐 말 그대로 실력일 것이고 노하우일 것이고, 오래 걸리더라도 그 오래 걸리는 거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또 노하우가 되겠죠. 그런 노하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렇죠. 저는 그 길을 거쳐봤고, 주식 경력만 따지면 10년이 넘고요. 15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런 주식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지, 앞에선 저도 이제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그 기간을 떼더라도 벌써 한 8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8년 동안 제가 겪은 데이터들, 제가 만들어낸 데이터들, 그로 인한 경험치, 내 마음속에 생긴 내공들,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나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주식을 안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내가 제대로 된 그런 주식을 따라 해본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못 해낼 걸 알기 때문이에요.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래 머니버디가 하라고 해서 했던 거야. 머니버디랑 하는 어니스트가 이렇게 알려주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거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매일매일 올리게 되는 거고요. 뭐 이 영상 말고도 과거에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그 리밸런싱이 뭔지, 계좌를 관리한다는 게 뭔지, 비중과 평단을 관리한다는 게 뭔지, 기대 수익을 관리한다는 게 뭔지, 이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개념 설명으로도 부족해서 뭐 실전 매매도 보여드렸었고, 뭐 계좌 공개도 막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시면서 파악하시고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따라 해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자금이 너무 크다던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던가 그렇게 시간을 본인에게 주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던가 그런 분들은요, 좀 기대서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손절하고 그만두세요 라는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결국은 손해보고 있는 거를 확정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에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까지 모두 다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사형 선고 내리듯이 그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혼자서 좀 어렵다 그러면 좀 기대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대는 부분은 이 유튜브 말고 그냥 클럽 하고 있잖아요. 그 클럽에 한번 좀 노크를 하셔서 조인 하시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열리니 다른 영상 보시면서 클럽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혼자서 어떻게든 이렇게 깜깜한 그런 시야를 뚫고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절대로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잘못된 균형을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를 바로 딱 맞추고 시작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이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시소의 균형을 맞춰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그 전 시간에는 뭐 준비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같이 참고하실 영상이 있을 텐데 필요하시면 다른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